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10일 금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반도 비핵화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취임 2주년 날 북미사일 도발, 문 대통령 길들이기. 중앙일보는 대통령 취임 2주년에 또 미사일 도발, 보상 악순환 안 된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제사회 인내력 시험하는 의도적 연속 도발, 대통령 식량 지원 조절 등 냉정한 대응이 절실하다. 동아일보는 또 미사일 쏜 북한, 군사협정 위반 아니다. 또 감사는 남한. 매일경제신문은 남북 평화가 북핵 해결, 희망적 사고 대신 현실을 보라. 문화일보는 5일 만에 또 미사일 도발, 북 지원 아닌 제재 강화 나서야 한다. 이렇게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주로 도발로 규정하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고 모든 논점을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북미 협상 교착 상태하에서 북한의 움직임 중 하나로 파악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협상이 끝난 것처럼 도발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도 북한의 도발에 대한 보상의 논리로 몰아감으로써 부정적 입장,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 입장도 반대하는 그런 논조를 지금 전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원이 아니라 인도적 지원은커녕 제재 강화를 해야 한다. 그런 논리로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통한 그런 평화 국면보다는 실제 남북미 간의 긴장 관계를 원하는 그런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의 한반도 비핵화와 비핵화를 위한 남북 북미 협상과 평화 정착 이를 통한 문재인 정부의 높은 지지 그리고 문재인 정부와 특히 민주당 정권의 높은 지지와 내년 총선 그다음 대선까지 민주당의 어떤 권력 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감안한 그런 비판적 논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택 정책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한 달 만에 없어진 무순위 청약 주택 정책이 실험 대상인가 라고 비판하고 있네요. 사실 토지 주택 공개점 없이 부동산 대책에 머무르는 한 진정한 주택 정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거품처럼 커져 있는 금융 투기 자본이 불경기 하에서 몰려드는 이 주택 시장에 몰려들고 있죠.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 시장만이 이 투기 자본들이 몰려갈 수 있는 최고의 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이 줄거나 중단되고 또 노후가 불투명한 중산층이나 조기퇴직자 또는 정년퇴직 이후에도 인간의 수명이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노후 보장을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부동산의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많은 사람들이 내몰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또 부동산 보유 여부에 따라 빈부격차가 더 커져가는 전월세만 유지해서는 집을 보유하는 사람과의 부의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돈을 빌려서라도 부동산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한국의 부동산 정책이 가라앉지 않는 그 거품이 가라앉지 않는 그런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연구 분야에서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매일경제신문은 엉터리 학술지 한국 지식 사회 부끄러운 민낯이라면서 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학술 연구도 이제는 거의 상업화되고 있죠. 상품화되고 있고 값싼 상품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는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불법, 부정, 거짓 이런 부분들이 일상화되고 있고 이제는 이 학술지 자체가
소위 말해 양산되는 그런 구조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 학술적 내용을 담보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건설 노동자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건설 현장에 여전한 노조원 채용 강요 더 방관 말라 라면서 정부 당국에 이제 촉구하고 있네요. 이 양노총 간의 노노 갈등이나 폭력을 굉장히 부각시켜 왔습니다. 건설 현장의 노동자들의 문제들에 대해서 말이죠. 건설 노동자는 기본적으로 한 직장에 이렇게 1년이든 2년이든 아니면 정년까지든 이렇게 적을 두고 일하는 노동자들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고용 불안에 항상 시달리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 단기적으로 일을 하거나 또 건설 현장의 조건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소득의 어떤 불안정성을 굉장히 체험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소득 불안정에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산재 사망률 세계 1위인데 그중에서 건설 노동자들의 산업인 업종 분야별로 보면 건설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률이나 산재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노동 안전 등에 있어서 다른 산업이나 다른 업종의 노동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운 열악한 그런 처지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건설 노동자들의 생존권, 노동권 관련된 그런 현실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부각시키거나 과도하게 노노 갈등을 부각시키는 것 이런 것이 지금 자본신문들의 하나의 행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자영업 고용위기 불은 최저임금 과속 인상 더는 없어야 한다. 한국경신문은 최저임금 시장 수용성 고려하겠다는 약속 지켜야 한다. 최저임금에 대한 공격이 지금 계속되고 있네요.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최저임금보다는 경기 후퇴와 임대료 등 각종 비용 증가 때문이죠. 비용 부담 때문이고 이 고용 위기 역시 경기 후퇴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시장 수용성이라고 할 때 그 시장에는 기업주, 노동자, 소비자 등 다양한 입장이 충돌하는데 기업의 수용성만 고려한다면 그것은 곧 균형 있는 시장이 아니죠. 노동자들의 이 최저임금도 역시 그 시장에 있어서의 수용성에 포함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참모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청참모들 총선형 줄사표 대통령 보좌가 경력 관리용인가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비판할 수 있는 문제고 그건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청와대 참모 경력이 대통령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고 대통령 후기자가 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권력의 입장에서 보면은 청와대라고 하는 최고 권력의 장에서 이름을 알리고 끊임없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국회의원 선거에 유리한 그런 국면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권력 입장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활동하는 조직이고 그 권력을 특히 잡은 그런 세력의 입장에 봤을 때는 어떤 이 직위라든가 어떤 권력의 장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속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당연히 일반 언론이나 또 일반 국민들은 그런 행태를 또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논란 많은 소주성 이제라도 공개 토론에 붙여보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임금 오르면 성장 견인 가설과 다른 현실이 나타났다. 땜질식 보완과 수정 넘어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사회적 약자 도울 제대로 된 정책 지혜를 모아야 한다. 다른 방식으로 사회적 약자를 도와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선거 공약이자 슬로건이었던 소득주도 성장 자체는 사실은 저는 여러 차례 이것은 잘못된 슬로건이다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소득은 성장의 수단이 아니고
성장이 사실 소득의 수단이죠. 반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소득적 성장이 아니라 성장의 과실을 소득으로 이전시키는 분배 정책을 목표로 했어야 했다. 최소한 성장만큼 분배, 형평성 있는 분배 정책을 펴겠다. 이렇게 갔어야 하는 것인데 소득을 높여서 성장하겠다. 성장론에 빠지면서 자가당착과 자기모순에 빠지게 됐고 실질적으로 성장률이 마이너스 상태로 가면서 집중적인 공격을 받으면서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을 현 정권이 떠안게 되고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장과 생산의 최종 목표는 사실 소비에 있는 것이죠. 경제 성장의 목표가 성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과실을 분배해서 그것을 소비함으로써 생존을 유지하고 삶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소비를 통해 삶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산업과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법제화 기다리다 싹 꺾인다는 신산업 제도 틀 바꿔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무인 이송 로봇, 승차 공유 플랫폼 등의 신산업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면서 규제 개혁 속도 높일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산업이든 아니면 기존의 산업이든 아니 신산업이든 기존의 제도나 틀 속에서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것이죠. 신산업 역시 기존 산업과 공존하거나 경쟁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 중재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규제를 없애는 이런 방식으로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산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떤 특정한 새로운 산업이 무한 어떤 혜택을 받거나 무한의 어떤 규제를 폐지하는 그런 상황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도 없고 그것이 허용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운영과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문 대통령 경제, 인사, 적폐, 인식, 사실과 거리 멀다. 원로들과의 어떤 대화, 그 이후에 언론, 청와대 입장, 그 이후에 언론이 보도한 데 대한 반응,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나열하면서 비판하고 있네요. 권력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정책 기조가 당연히 있겠죠. 물론 그것이 구체적인 통계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 통계의 해석도 역시 입장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계가 정치다. 어떤 게 통계는 마술이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고 항상 통계는 권력 입장에서 보면은 아전인수식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국민은 경제난 호소, 정부는 경제 양호. 조선일보 여론조사의 경우에 응답자의 59%가 2년 전보다 살림살이가 더 나빠졌다. 자영업자의 82%는 더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조사 결과가. 경제학자 100명 중 84명이 경제 상황을 위기 혹은 위기 직전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했다는 것입니다. 2년 전이라고 하면 박근혜 정권 때보다 훨씬 더 악화됐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이 적폐 정권으로서 국민의 심판을 받았는데 그때보다 더 경제가 악화됐으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는 당연히 그때와 같은 방식으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런 이제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경제 현실이 단순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결과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오히려 박근혜 정권 아니 그 이전에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정책이 바로 올해 경제정책 펴면은 바로 올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을 거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이 경제 상황은 결국은 지난 정권의 경제 상황 조건들의 어떤 변화의 반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면 순환 논리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기죠.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은 위기의 현상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질 뿐 본질에 대해 몰리의 상태에 있거나 알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훈 대상 관련해서 조선일보는